지방선거를 3주 앞둔 여의도의 온도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다양한 현안들 악마의 대변인들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주 진짜 보고 싶다는 저희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예, 아니 세 분이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케미라고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자기 진영의 아픈 부분도 이렇게 쉽게 서슴없이 얘기한다. 역시 내공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신조 의원이 어떻습니까? 너무 띄우시는 것 같은데. 아, 눈치채셨어요? 예. 하지만 반응은 좋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서울이 바짝 붙었어요. 지지율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추격세가 무섭게 붙었고 지금 신경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호 후보 46, 오세훈 후보 38. 그래서 격차가 한 자릿수인 8%포인트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7%까지 오차 범위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차 범위 근접해서 지금 붙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캠프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김한 기자. 뭐 민주당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압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이제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들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선거가 가면 보수도 결집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잇따라 좀 이제 실수나 설화가 좀 잦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정원호 후보의 실수 말씀하시죠. 뭐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 실수라든지 이제 뭐 어저께 나왔던 뭐 초과 이윤제 배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더 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좀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종 의원님, 그 지금 오세훈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오세훈 캠프는 이제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타 한 방을 좀 찾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터져 나온 김재석 의원이 그 정원호 후보 젊은 시절에 그 폭행 사건 관련해 갖고 뭐 새로운 의혹이랄까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이런 것도 뭔가 이제 판세를 뒤집는 비장의 한 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앞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김병민 부시장 만나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전한다 우리 곧.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붙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나 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원호 캠프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선거 막판 되면은 그러니까 좀 진행되면은 이렇게 좀 붙는 건가요? 아직까지 정원호 캠프가 안정적인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많이 또 여기도 어쨌든 많은 새가 붙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엄청 캠프가 크더라고요. 예, 큰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때 예찬 상임선대본부장을 모시고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딱딱 위아래가 질서정연했어요.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연 핵심적으로 정호로 캠프는 누가 전체의 대장 노릇을 제대로 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워딩에 대한 전략들을 얼마나 짜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저도 언론에 나타나는 정원호 후보의 태도를 보면 조금 아직도 부족하고 거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갖춰야 될 그거는 이제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또 경력의 일천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의 일천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했던 뭐랄까 오만해 보이거나 실수 부분이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서울 같은 정도는 앞서야 돼요. 아, 그래요?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왔어야 예, 된다. 예. 아. 그러니까 뒤처지는 조사도 나오고 앞선 조사도 저는 나올 정도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미 오세훈 후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낮은 평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근접하게 말하자면 선거 가까이 붙기는 붙겠지만 예. 어떤 임계점을 통과해서 앞설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 토론하자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법정 토론만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한 기자. 네. 지금 뭐 이런 게 여기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양양자 네. 경기도 국민의힘 후보가 또 추미애 민주당 후보한테도 토론하자. 그리고 네. 저기 부산 북갑에 북구도, 예. 거기에서도 뭐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한 게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유불리의 문제는 뭐 모르겠는데 1위 후보는 토론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이번만의 현상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예. 역대로 보면 1위 후보들은 늘 서로 토론을 피하고 그래서 기자들은 박빙판 세워도 누가 토론을 조르냐 이거를 보고 아 누가 우세하구나 이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정원호 후보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타급 정치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능력에서는 예.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후보급 주자들과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 그러니까 분석들이 있어요. 예.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겹쳐지면서 아니 행정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동구청 3선이나 하고 왜 토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냐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캠프 쪽에서는 뭐 이 토론을 회피하는 쪽은 언제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법정 토론을 해야 되고 어차피 토론이 벌어지면 정책이나 공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보는 그걸 안 하겠다. 우리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정해진 토론만 하겠다 이 자세를 견제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김재섭 의원의 그 기자회견 오전 10시에 있었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1990년대 중반 사건이죠. 95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원호 지금 후보자가 양천구청장실의 비서로 비서. 재직할 때 그 구청장 비서실장과 관내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회의록.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건데 사건 발생 후 며칠 후에 양천구의회에서 그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무소속 구의원이 그 사건의 그 실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예. 당시 정원호 구청장실 비서가 그 카페인데 술집 그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를 했고 술집 주인이 그걸 거절을 하자 그 비서실장과 정원호 비서가 뭐 여기 영업하기 싫으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고 근데 마침 그때 옆 테이블에 당시 민자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예. 민자당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뭐 말리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벌금 300만 원인가 물었잖아요. 이게 폭행한 건 사실이고. 이거는 뭐 근데 이미 밝혀졌어요. 예, 폭행한 이유가 기존에는 뭐 옆 테이블 사람과 5.18 광주 문제를 놓고 해석이 달라서 정치적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폭행을 했다. 예.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술집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다가 거부당하자 그게 이제 폭행의 그 원인이다. 예. 이런 주장이죠. 예, 예. 그런 주장을 했고 정원호 후보 측은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와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뭐 몇 차례 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 발췌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김영주 의원님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이 안에는 그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듯이 무슨 뭐 여종업원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주점이란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 가게를 카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유흥 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이걸 그 다른 방식으로 맞아 여성 마치 성매매 시도를 했는데 안 되지자 폭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픈 부분은 어쨌든 폭력이 있었다는 것. 예. 그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시장이 되는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여러 차례 예. 뭐 말하자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했다지만 어쨌든 자기 자제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격받는 데 있어서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이 판결문만 갖고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은성이 높아서 정치적인 논쟁하다가 폭력이 일어났다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구의의 진술하고 이 지금 판결문의 진술 중에 무엇을 더 기초 삼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쟁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 뭐 짧게 뭐 관련해서. 오늘 엄청들 취재를 했는데 판결문을 공개해 버리면서 어쨌든 예. 이제 의회 질의는 어떤 이 소속을 떠나서 정파적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방향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호 후보가 이걸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빠르게 공개를 하면서 좀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해명은 좀 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해 들은 바로는 오세훈 캠프에서 당시에 이 맞은 사람을 지금 엄청 찾고 있다. 지금 증언대 세우기 네. 위해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논쟁적이고 뜨거운데요. 일단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오래 기억하는 장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참정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예, 앞에는 오세훈 후보, 뒤에는 정원호 후보 목소리였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이제 당연히 좀 보수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인 거는 선거용이다라는 논쟁이 있고 왜 광화문 광장에 굳이 그 참전 국가들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나? 이거는 전쟁 기념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각자 뭐 보기 나름인데 우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가 보면은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굉장히 그 뭐 거기 가면 다 한 번씩 그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한국전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거기 그 워싱턴 D.C. 가끔 갈 때마다 거기는 꼭 한 번씩 들릅니다. 그 가서 보면은 아 정말 6.25 때 우리가 풍전등화 국가 전망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지켜내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그와 유사한 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자꾸만 기억은 희미해지기 나름입니다. 예. 그럴 때 이런 기념물을 세움으로써 후세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서울에 그 관광 왔을 때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가 시비를 거는 게 이거를 거기다 한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건지 논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졸속 추진 그 부분이라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건 중앙정부에서 그 인허가 과정이 늦춰져 가지고 그런 거지 일부러 선거에 맞춘 건 아니다 하는 해명이니까 그러면 정원호 후보 측은 헛방을 치는 것 같고 예. 이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 자체가.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뭐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건 뭐 철거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나가던데 예. 이거 잘못하면요 보수층 결집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뭐 한미동맹과 우리 그때 16개국 거기 보면 이제 그 비전투 병력까지 보는 22개국 플러스 대한민국 해갖고 23개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괜히 알겠습니다. 공격하려다가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선거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에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 득표에 도움은 될 거라고 신지호 의원님 보십니까? 근데 잘못 때렸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잘못 때려서 네, 정원호 오히려 후보 측에서. 보수 결집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그게 문제예요. 그 시민들의 광장을 음. 시장 개인의 이념적 그 전시체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 태극기 크게 올린다든지 뭐 감사의 부분을 원래 이제 2024년에는 네.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예.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네. 지금 감사의 정원을 만든 겁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박물관도 있고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뭐 그전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로 있었던 그 공간도 이런 시설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에 유해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념감들이 있고 그런 뭐 효창공원도 있고 지금 현재 항일 투쟁했던 기념 추억의 공간은 남산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 예. 보면 바로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은순 시장 때 부시장했던 시점에서 그때의 고민은 뭐냐면 걷는 도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그 카페를 쭉 앉아있는 노천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시로서의 광장을 회복시키자는 건데 예. 이거는 무단 점유다.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심각하게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이 뭐가 됐든 예.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예, 보시는 공간이 거군요.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외국에 가면은 쭉 이렇게 노천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나마도 지금 뭐 이순신 장군하고 다 이렇게 딱 배치가 세종대하고 잘 돼 있는데 예. 그걸 점유해 버리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알겠습니다. 언밸런스하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뭐 보수 결집용이냐 아니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거는 시민들의 반응인데 예. 사진 같은 거에서 뭐 벌써부터 세종대왕 갇힌 사진 이런 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물론 뭐 새로운 상징 조형물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낯서니까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창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종대왕을 그 뒤에 네, 배경에 놓고 뒤에서 찍은 찍으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 대사관도 갇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사진들을 SNS에 벌써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양쪽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를 공격하고 만들었건 이게 바라는 효과가 나고 있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너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근데 이제 모든 뭐 시장들이나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상징물 같은 거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게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21일이라고 두고 이거를 던지면 예를 들면 부정적인 공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원 후보 측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선거용이면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되는 건지를 지금 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하고 부실한 완벽하게 네. 자기 계획을 갖추기 네. 전에 물론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태클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다가 지금은 뭐 그나마도 좀 돌아간다고 또 자신 있게 말은 합니다만은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어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점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씨의 마지막 행정에서 뭐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어떤 좀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이 인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 하루만 보면. 네. 22개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의 나라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좋아라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오세훈 캠프 측의 얘기예요. 자, 뭐 신지호 의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그렇고요. 그거를 뭐 이제 그렇게 그런 각도로 사진 찍어서 그 뭐 SNS 에 올리는 분들은 뭐 민주당 골수던가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게 얘기하려면 긴데 하여간 이거를 잘 그 절제력을 갖춰야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게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그거인데 지금 이 기념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하고 싶겠죠. 또 지금 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 기념물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이 워낙 커요. 예. 그 얘기만 근데 할게요. 다 좋은데 왜 꼭 광화문이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 우리 한미동맹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왜 총 모양을 그렇게 세워놓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 공간적인 어떤 불균형함, 문화 민족으로서의 느낌 속에 너무 지나치게 억지로 끼얹는 듯한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알겠습니다. 맞는다는 거죠. 예, 예, 흐름상. 뭐 너무 뭐가 많기는 해요. 광화문광장에 제가 뭐 이거를 누구를 편들고 앉는 아니라 뭐가 너무 많아요. 분수도 무슨 두 개나 있더라고요.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예, 뭐 여러 집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됐습니다. 예, 그냥 제 사견으로는 싹 밀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너무 많다.